오늘 좀 이른 시각이고 또 주말에 이런저런 약속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만나니까 좀 새로운 에너지가 솟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바빴습니다. 그 교섭단체 대표선언하느라고 이재명 대표 하신 그 다음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진했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야사의 공방이 있다 보니까 바빴는데,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에너지가 새로 솟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어쨌든 하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만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이란 약속, 우리 특히 대학생들에 관한 것입니다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약속, 대학생의 약속, 청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이가 꽤 차이 나죠. 아마 아버지 뻘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나라가 막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하고 발전할 때여서, 그때는 대학교 다니면 직장을 회사에서 서로 자기 회사 오라고 이렇게 막 찾아오던 그런 시대였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좀 많이 바뀐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요즘 시대에 우리 대학생들은 보면 입학 시험도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가야 되지만, 대학 다니면서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취업하기 위해서 잘 여의치 않으면 또 휴학을 하면서 또 다른 길 모색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다가 등록금도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등록금도 제가 다닐 때 비하면 한 몇십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집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다가, 또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집이 학교 근처에 없는 많은 이 수도권 출신 비수도권 출신 사람들은 주거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달에 취업자 숫자가 실제로 통계 숫자로 늘어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들 일자리는 여전히 아주 부족하다. 청년들의 중에는 여전히 앞으로 해결될 커다란 숙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 우선 당장 내년부터 해결하겠다는 약속 드릴 것 찾아가서 실질적인 해법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종합적 최강 대학생 패키지 종강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맡아 있는데, 보통 이제 국민의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늙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청년들하고 별로 공감 안 해준다. 그런 인식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 당의 역사에 그런 이 선입관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저와 우리 당 구성원들은 훨씬 더 우리가 과거보다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아주 치열한 각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야,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대학생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갔던 곳이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끼니를 건너뛴다. 비용 문제도 워낙 감당도 안 되고, 또 어디 아침에 식당 마련해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너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자. 그래 찾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속 후속적인 결과 보도를 보니까 아침밥, 이게 천원의 아침밥 그 때문에 오픈런이 생겼다. 문 열자마자 막 뛰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다. 그래서 한편
정말 이 선택은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월 말이었는데요. 3월 말에 방문했었는데 정부에다 이 예산 좀 늘리라 이렇게 확대 요청을 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비수도권 지역까지 다 확대가 되고 또 지원 대학도 3배 이상 늘어나고 인원도 예산도 다 3배 이상 늘어나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정책 행보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만났던 그 그룹들이 이제 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었는데요.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 되거든요. 한미동맹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1953년도 6.25 전쟁이 그 정전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서 이게 70년 되었는데 그 70년 되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금년 한 해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던 것이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저희 한미 웨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지 한미 대학생 그 교류 사업 만났었는데 그 만나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이게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160명, 현재 지금 160명, 연간 160명을 보낸다 그러는데 좀 숫자를 늘리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300명, 그리고 내후년에는 2026년에는 500명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거의 배로 늘어나게 되는 72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6년에 되면 한 100억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생들 만나보니까, 유학생 만나보니까 출국 전에 사전교육을 이틀밖에 안 한다 그래서 현지 정보도 잘 모르고 뭐 가서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또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가령 생활에서 어떤 문화의 차이도 어떻게 있는 것인지 이런 정보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이제 5일로 확대해서 늘리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사이 네트워크, 동문들 사이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네트워크가 잘 안 되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총동문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그 동문 사이의 그 활성화된 워크숍 같은 것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우리 한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제 청년들을 만나서 했던 것 중에 주로 대학생들입니다만 예비군과 관련돼서 그 훈련을 가게 되면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뭐 수업 결석 처리하는 교수가 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부, 국방부하고 의논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 시정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대학에서 그런 것이 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출석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꽤 심각하구나. 제가 그 이번에 철원에 있는 어떤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장병들, 그 병들에게서 건의사항을 들어봤더니 많은 그 병사들이 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더라고요. 그분들 한 서너 명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데 예비군 훈련 가는 것, 가면 수업 결석 처리하거나 성적이 불이익을 주는 이거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거 지금 제도를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국방부도 다 해당이 되고 대학 당국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세 군데 3자 사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큰 틀의 윤곽은 잡았습니다만 조만간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요 주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고 앞으로 오늘 말씀은 학자금에 관한 것입니다. 뭐니 해도 학자금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 부모님한테 늘 손 벌리는 것도 쉽지 않고 집이 어려우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학자금을 국가가 장학금으로 주는 것, 장학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이런 형태의 이름을 붙여서 지원 방안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학자금은 일단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장학금이 모자라게 되면 이제 거기다 대출 받거나 뭐 자기가 부담하실 수 있는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생활비로도 연간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또 별도의 대출, 학자금 등록금 이외에 350만 원 정도 연간 그런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장학금은 소득 따라 집안 살림이 좋으냐 어떤 나쁘냐에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 근로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학업을 하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2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줘서 학교, 학생, 그리고 직장 이 모두가 함께 좋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업 후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후에 상환 학자금 대출, 이게 지금 학교 다닐 기간 중에는 이자가 면제가 유예가 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를 시키고, 취업 후부터는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나면 그 대출을 원리금 상환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 그리고 차상위 그리고 다자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 자체를 아예 재학 중에 있는 건 이자를 면제를 해줍니다. 유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자체를 기초, 차상위, 다자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학 중에 이자를 전액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앞으로도 이제 학업에만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학자금, 국가장학금, 그리고 이 대출금 이 부분은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 사실 이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제도를 제가 정치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반값 등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 반값 등록 약속을 지키느라고 연간 한 4, 5천억 이상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약속 지키자 그랬는데 여전히 그래도 아직 학자금은 많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 학자금 문제에서는 정말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자금 제도를 저희들이 좀 이게 우리 당 여당에서 이제 확충해서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야당에서 막 그냥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정권 맡아 있을 때 자기들이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정권 맡은 다음에 이 제도를 좀 고치겠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켜놨는데, 이 통과시킨 법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법입니다. 지난번에 이 자기들이 올 16일 날 막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이 보면 좀 이게 그냥 무작정 퍼주자, 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탓인지 몰라도 매우 엉성하고 매우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게 소득 8구간 이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득 8구간 이하라는 게 1구간부터 19구간까지 나눕니다. 기초 계층이 있고 그 위에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제일 높은 계층까지 이렇게 10구간을 나눕니다. 그런데 8구간 같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겠죠. 그게 되면은 4인 가족 기준에서 월 소득 인정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가정 같으면 그거는 조금 다른 데보다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 쪽에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 다 지금 자기들은 그 취업 후에 상환 시점까지 상환되기 전까지 이자 다 면제해 준다 이렇게 제도를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또 폐업 실업 휴직 이런 데 이자 면제 2번 사항입니다. 3번은 재난 발생 시 이렇게 3번 돼 있는데 언뜻 보면 이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구간까지 해서 다 면제해 주게 되면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보다는 좀 더 어려운 쪽에 더 많이 지원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2번 보면 미래 이자 부담을 일부 감면한다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학교 다닐 때 지원금을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부담하는 이자를 감면해 준다 그러는데, 그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면 차라리 학교 다닐 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찬성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 취업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하기 전에까지 전액 다 이자를 면제해 주자 그러면 취업에 대한 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내느냐? 결국 다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후배들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와주는 것이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고치는 제도는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방안입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자 관련, 그 관련인데요. 기초 차상위 가구 학자금 부담은 사실은 이게 그 2023년에, 금년에 4년제 사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이 757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부담되는 금액인데, 기초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 아이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대학을 가는 경우에 최대 700만 원까지만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니 이것도 우리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제도를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겠냐. 15페이지 앞에 제가 한 페이지 더 넘겼나? 이게 하나 더 넘겨버렸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도 액수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등록금 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서 생활비, 저리 대출 한도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총 얼마의 혜택을 보게 되냐면 100만 명 이상, 중복을 물론 포함합니다만 100만 명 이상이 약 1,882억 원의 혜택을 내년에 더 받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작정 퍼주는 방식이 아니라 당장 어려운 분들에게는 학교 다닐 때부터 미래 이자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 지원을 더 늘려주겠다. 그런 얘기가 저희들이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학자금 대출 그 면제 모든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학생이 아니라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이런 경우에는 상환 요 표를 보시면 요 편에 요 표를 보시면 야당은 이렇게 취업 전 요까지 8공항까지 요 이자만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것이고 이게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건 그게 아니고 여기에 기초 차상위 그리고 요 절반 정도 되죠. 약 중간 계층까지는 나눠 가지고 여기에 요 취업 후에 요거는 취업 후 상환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고 기초 차상위는 그리고 그 다음 구간부터 이게 절반 정도까지는 졸업 후 2년간 이자를 아예 면제하겠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쪽과는 달리 이렇게 이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정도 되면 형편이 괜찮으니까 그런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국가장학금은 저기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을 아예 우리가 등록금 전액을 더 확대하겠다. 지원액도 10% 더 상향하겠다. 국립대 평균 등록금 이상으로 여기도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저쪽에 야당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로장학금도 우리는 10,000명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저리 생활비 대출도 350만 원인 것을 400만 원으로 더 늘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습니까? 학생 여건에 따라서 그 차등적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한다는 것인데요. 기초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은 재학 중에 이자를 면제를 한다. 그래서 그걸 재학 중을 상환 시작 전으로까지 고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구간에서 그리고 1구간에서 5구간까지 중위소득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까지 이 학생에는 졸업 후 2년까지
현재 제도는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서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겠다. 그래서 총 45만 명이 연간 452억 원 정도의 혜택을 입게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내년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습니까? 둘째로 보면 당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그리고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기초, 차상위 가구가 예전에는 둘째 이상 전액이었는데 이제는 첫째까지, 그러니까 첫째는 지원 안 해주고 둘째 이상을 해준다 그랬는데 이제는 첫째까지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저소득 학생 1에서 3구간까지 됩니다. 저소득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현재 5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10% 늘려서 550만 원을 늘려서 57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액을 더 상향시켜 드리겠다. 그리고 중간계층 4에서 6구간이 됩니다. 이 중간계층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으로 국립대 평균 등록금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390만에서 420만으로 30%더 늘려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국가장학금 이거는 대출이 아니고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장학금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67만 명 1140억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취업 역량을 키우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장학금 지원 제도인데요. 이것도 현재 12만 4천 명을 13만 4천 명으로 이렇게 늘게 되면 1만 명의 혜택이 늘어나서 연간 250억 정도의 지원이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생활비 연간 350대 있는 것을 400만 원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27만 명 연간 한 40억 정도의 지원이 더 넓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이렇게 취약계층 대학생이 미래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런 패키지 방안으로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기초 차상의 경우에는 등록금, 생활비 대출 여기 다 더해진 데 대해서 거기에 플러스로 졸업 후에는 요 기초 차상에는 졸업 후에도 취업하기 전까지의 대출은 면제를 해드리겠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더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 취업하기 전까지 대출은 다 이자를 면제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에서 3구간 밑에 계층에서 30% 되겠죠. 그런 소득 구간의 경우에는 재학 중에는 이런 혜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지고 졸업 후에도 2년까지는 취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졸업 후 2년까지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면제해드리겠다. 이것이 내년부터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에서 5구간의 경우에도 졸업 후 2년까지 대출금 이자를 면제하고 6구간의 경우에는 그건 없습니다만은 5구간까지는 이렇게 약 절반쯤 되겠죠. 그까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2년까지 대출금 이자를 면제해 드리겠다. 그런 계획을 내년에 우리가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다 촘촘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키지 지원방을 통해서 근로장학금에 대한 참여 기회도 아까 1만 명 정도 늘어나도록 했고요. 그리고 최상위 구간 9에서 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등록금 대출 자체에 대해서는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그만큼의 혜택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가세지계의 원칙을 지금 당의 핵심으로 삼고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에 대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마음, 청심을 각별히 더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듣고 또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생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행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